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해설에 도움을 주실 김상윤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도 어김없이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치열한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서는요, 기수 오픈 챔피언십과 최강팀 선발 결선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자, 12월 둘째 주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최강팀 선발 결선에서는 부경에서는 역시 김영관 조교사가 네.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역시 박재영 조교사가 또 우승을 차지했어요. 두 마방 모두 과천과 부경에서 최강 마방으로 손꼽히는 마방인데 마방 식구들에게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수 오픈 챔피언십에서는 서울의 유승환 기수가 1위를 차지했고, 김동수 기수가 2위, 양영남 기수가 3위를 차지했어요. 월요일날 새벽 조교 끝나고 문세영 기수를 만나서 살짝 물어봤는데 아주 피곤한 표정으로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좀 퇴색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부경의 최강 기수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좀 더 보강이 돼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경마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시행처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경마 팬들과 공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아쉬움도 이번에 또 가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마 팬들의 흥미도가 가장 높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경마의 스포츠성이 부각되고 경주 흥미도도 아주 높았던 한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 펼쳐질 12월 셋째 주 경마 주간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번 주에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졌죠. 2016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통상적으로 겨울철의 경주로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주로 주파 타임도 느려지고 추임마들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로 가곤 하는데, 전주에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주로가 형성되면서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한 주예요. 근데 내일 폭설 지금 예보가 돼 있고,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또 경주 흐름이 전주와는 틀리게 겨울의 특성, 무거운 주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반부에 좀 체크하면서 경주를 풀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휴장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 예정마가 부쩍 많아진 그런 한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에서 탈락하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만큼 경주별의 접전도 혼전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날씨의 변수를 좀 꼼꼼하게 챙기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일요일에는요, 2016년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랑프리 오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 통틀어서 어떤 경주마가 과연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싱 플러스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행됐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살펴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시행됐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분석해볼 경주는요, 10일 토요일에 시행됐었던 3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6등급 1000m 별정 A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 미승리마 경주였는데요. 이 경주에서는 이제 당초 인기 4위였던 아르고섬이 우승을 차지한 그런 경주이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에서 각각 토요경마 3경주, 일요경마 3경주에서 최고 배당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최고 배당의 중심에 모두 벨리 기수가 또 공교롭게도 있었는데, 토요경마에서는 또 벨리 기수가 로얄마티아 2위를 했던 마필에 기승해서 최고 배당이 나왔는데, 이 최고 배당이 나온 그 상황, 즉 아르고섬이 인기 4위입니다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주면서 준비를 했던 과정들이 상당히 주요했고, 조교사가 만들어 온 과정들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아르고섬이 변화를 줬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승마 아르고 오썸은 경주 전까지 총 5번의 경주를 치렀었는데요. 자,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기록한 게 4위가 최고 성적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알아봤어요. 부산에서 활약했었던 라팔의 동상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어떤 장구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주력이 향상이 됐는지 한번 위원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마는 동방 최고예요. 그 동방 최고 자마가 바로 말씀하셨던 전년도 상당 기대치를 모았던 라팔, 네. 프랑스 전투기 이름이죠. 그 라팔 동생인 동생이고 네. 북의 쪽으로는 이제 비카 자마예요. 라팔이 이제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비카도 마찬가지로 컬러즈 플라잉도 조숙형의 혈통입니다만 비카도 어린 마필들이 빠르게 성적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데뷔 초기부터 이게 경매가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병기 조교사가 이 마필을 구입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데뷔 초기 인기를 많이 모았는데 전혀 기대에 걸맞는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장구를 바꿉니다. 바로 제갈을 계란형 큰고리 제갈로 바꾸면서 그동안의 모습에서 완벽히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의 이제 모습에서 또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이 녀석이 이 망사눈 가면을 착용을 했었는데 그 전 네. 경주에는 망사눈 가면을 벗겼었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지금 이제 경주 장면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11월 5일 날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기승했던 이 장면이 그 전 경주까지는 망사 가면을 씌우고 했다. 망사 가면을 벗기고 경주에 치르는 경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조금씩 변화를 줘보는데 이제 흐르게만 그동안의 모습 보면 후미권에서 계속 차선도 위각으로 돌아간다든지 중후미권에서 채찍 부조를 강하게 줘야만이 따라 들어가는 그 흙 맞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모습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전경주 망사는 가면을 벗기고 경주치를 지금 문세영 기수가 외곽으로 초반에 차분히 안배를 하고 사건 후에 외곽으로 돌아 나온 저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됐어요. 단지 직선에서의 진 종반 모습을 보면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부조를 주면서 추진을 해봐도 제갈바지가 썩 좋지가 않아요. 뭔가 물고 뜯으려고 하는 습성이 부족하고 쭉쭉 뻗어나가는 맛이 없이 아쉬운 사유에 머무르고 말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번 경주 계란형 큰고리 제갈을 씌워서 경주를 치르게 되는데요. 네. 자, 이번 경주 임기현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했던 경주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란형 큰고리 제갈을 씌우고 뛰는 이번 경주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선두권이 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는 있지만 직선에서의 모습을 보면 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 외곽으로 직선에서 치고 나올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임기현 기수가 부조를 주면 주는 대로 그 부조 반응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쭉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죠. 바로 이것이 1억 원의 라팔 동생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그 경주력을 이 경주를 통해서 발휘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 모습이라면 앞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도 있는 모습을 분명히 이 경주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조교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 경주 뛰기 전에 준비를 했던 그 조교 장면 10월 30일 조교 장면인데 부조를 줘도 그렇게 확실히 뭐 쭉쭉 나간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네. 고개를 자꾸 좌우로 틀면서 제갈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모습.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조교 장면을 보시면요. 확실히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제 장면에서. 자, 그리고 이번 12월 5일 날 조교 장면을 보겠습니다. 전경주 조교 장면과 보면요. 불편해하는 느낌이 없어요. 머리를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자꾸 털어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서도 아주 효과를 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그전 경주들을 또 혼합해서 보여주시니까 장구 변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경주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승급전에서 또 어떤 향상된 경주력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선정된 경주는요. 11일 일요일에 시행됐었던 3경주 국내산 6등급 1300m 별정 C로 펼쳐진 경주였습니다.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주가 토요 경마 최고 배당이 형성이 됐는데 네. 이 경주가 또 일요 경마에서 최고 배당이 또 형성이 됐던 경주예요. 뭐 999라고 하는 130배가 넘는 배당이 또 형성이 됐으니까 더욱이 인기 1위, 강력한 인기 1위에 붙여서
130배면 네. 사실은 비인기 그러니까 토요경마 3경주는 아르고스미 인기 4위였으니까 네. 인기 4위에 붙인 130배니까 조금은 틀린 상황이죠. 강력한 인기 1위에 붙인 130배는요 상당히 파괴력이 큰 그런 경주로 볼 수 있는데 인기 1위인 알파칸에 붙어서 2위를 차지했던 천년 함성입니다. 피코 센트럴과 와일드우드 레이디 자마로서 혈통적으로는 이마필도 상당히 비싼 마필이에요. 사실 네. 이 경주에서 가장 비싼 당해 오. 경주에서 가장 비싼 7,400만 원짜리 경매가 마필이었는데 지금 뭐 와일드우드 레이디가 자마들이 국내에서 뭐 특별한 성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할아버지인 우드맨을 생각을 했을 때 우드맨 자마들이 국내에서 한 중거리까지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 천년 남성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이번에 변화를 준 것이 망사눈가면으로 변화를 줬거든요. 이 망사눈가면의 장구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다. 네. 자, 이번 경주 역시 장구 변화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경주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요일 3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천년 함성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자, 천년 함성은요, 이번 경주 전까지 모두 6번의 경주를 치르는 동안에 한 번도 입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이 바로 5위였어요. 그리고 또 3월에 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으지는 못했었는데 역시 인기 도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산마신의 도착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또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데뷔 초부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낙차를 받아서 그래도 사람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장구 변화를 통해서 경주력이 향상되었는지 한번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조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마주가 황해영마주인데 황해영마주는 과거 이제 49조의 대표 마주 라고 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김동철 기수가 49조 소속으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인연으로 비싼 말을 또 개업을 했으니까 해줬는데 김동철 조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비싼 말 하나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성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근데 데뷔 초기에 보면 파행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쪽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마체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올 여름부터 김동철 조교사의 아주 지극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집니다. 여름 내내 수영 조교를 하루에 5바퀴씩 꾸준하게 시행을 했었어요. 네. 수영 조교를 시행하면서 아까 그 수영 다음에 이제 여름에 수영 조교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리 쪽이 안 좋은 마필들이 육상 훈련을 지상 훈련을 하면 그 체중이 다리의 부하를 다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경 훈련을 하면 그런 부분들 부하를 받지 않고 상당히 완치시키고 지구력을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즉 천년함성에게는 파행이 있었던 다리 쪽이 안 좋았던 천년함성의 수영 조교가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꾸준하게 시행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요. 답답하죠. 뭐가 문제냐? 바로 이 녀석에게는 한 가지 약점, 뭔가 무리에 잘 쫓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주 중에 집중력이 이렇게 높지 않은 모습. 근데 얘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동안 다리가 아픈데 뛰라고 하니 그렇죠. 뭐 집중력이 있어 내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뛰라고 그러니 환장을 누르지. 근데 이제 다리도 좋아졌는데 왜 안 뛰냐? 네. 그러면 그 습성을 좀 고치자 해서 이번에 망사눈가면으로 변화를 줍니다. 흙을 맞는 것도 보강을 하고 경주 집중력도 높이고자 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 한 대를 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만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번 경주 선행을 가게 됩니다. 이 선행을 간 것이 역시 경주 집중력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수영 조교를 꾸준하게 시행을 했던 것이 합해지면서 네. 좋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번에 2위 입상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경주 장면을 한번 볼까요? 벨리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을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 화이어가 먼저서 게이트 이탈 능력을 가지고 치고 나왔습니다. 벨리 기수 굴하지 않고 자신있게 밀어붙입니다. 이거는 말이 좋아졌다는 알고 있는 그런 기승자세예요. 자신있게 밀어붙이면서 확실히 후구 쪽이 좋아지니까 후구에서 쭉쭉 치고 나가는 주폭도 좋아진 모습으로 선행을 나갔고 사람들은 다 그랬죠. 네. 뭐 저 나가봤자 곧 죽겠지. 1300m. 1000m에서도 허부적 하고 있는데 지금 1300m에서 어떻게 돼? 안 죽죠? 이제 죽을 거야. 결승선 50m, 100m 남았는데 이제 죽을 거야. 아직도 안 죽어.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입상에 영광을 누리게 됐고 그것도 1300m에서 입상을 끌어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드맨을 외할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중거리 앞으로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교 장면 한번 볼까요?
전경주 조교 장면을 보면 11월 3일 망사눈 가면이 없을 때 모습을 보면 이 점두 운동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사눈 가면 한 가지 장구 효과가 우리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팩트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위에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녀석에게는 망사눈 가면을 띄우니까 경주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두 운동이 더 좋아지면서 목음동이 좋아지죠. 점두 운동이 좋아지면 운동 생략적으로 앞머리가 앞발 쪽에 먼저 이렇게 닿게 되면 후구 쪽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후구가 더 많이 들어가면 전지가 더 뻗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주폭이 신장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망사눈 가면 하나로 이 녀석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지금 12월 8일 조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일 조교 장면과 12월 8일 조교 장면을 보면 확실히 점두 쪽이 굉장히 부드럽죠. 오히려 목이 더 길어진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조교 장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입상을 꺼냈죠. 즉 이 천년함성이 망사눈 가면 하나로 바로 천산명패스를 주파를 한 것이 아니라 김동철 조교 사이에 그동안에 숨어있던 수영조교다든지 기타 사형관리를 통한 노력들과 이 장구 변화가 맞물리면서 복합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입상권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던 상황이고 우승을 했던 알판칸도 문정균 기수가 이제 기념비적인 자기의 승수를 채워나가는 400승을 채워나가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도 전경주 보면 이 녀석도 내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고 제가리 바지가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전경주에 비록 3위를 했지만 직선에서 직진력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리 바지도 좋아진 모습을 했는데 네. 그게 바로 가지제가를 그 전경주부터 착용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가지제가리 두 번째 착용한 이번 경주에서 완벽히 효과를 보면서 여유 있는 낙승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숨어있는 면면들을 보면 장구 착용이 우승마와 준우승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장구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와닿지 않았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그 전경주와 차이점을 보여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마 팬들도 장구 변화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경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기 경주에서는 또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에 펼쳐질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를 미리 살펴보는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18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서울 5경주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이제 금에서만 5등급의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최고 부담 중량은 송암 강자가 57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으면서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34포인트의 송암 강자가 57kg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레이팅 포인트 1포인트에 0.5kg씩 계산해서 나머지 말들 계산해보면 부담정이 쫙 나오게 되죠. 네. 사전에 이제 인기도는 송암 강자가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에 월요일 날 조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임 기수죠. 바로 그 전 경주 10월 30일 날 준우승 당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페로비치 기수 근데 이제 이 녀석도 장구 변화가 있었대요. 그때부터 양털 뺨굴레와 팔자형 코굴레를 씌워서 그러니까 피겐 노스밴드라고 하는 팔자형 코굴레를 씌웠었고 양털 뺨굴레를 씌우면서 아까 그 눈감인과 같은 효과예요. 이게 양쪽에다가 뺨 쪽에다가 굴레를 씌우면 네. 차단되니까 이 녀석 지진력을 높이는 이 녀석도 내우측으로 치우침이 굉장히 심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걸 잘 유도를 해서 입상을 끌어냈던 페로비치 기수인데 전 경주의 송재철 기수는 바로 이제 페로비치 기수보다는 그런 이제 유도술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3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적임 기수로 완전히 교체됐다는 것은 송암 강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쉬웠던 벨라로라 또한 전 경주 우승을 하고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뉴캐슬 등이 인기를 모으겠고 샛별 아침 당찬 모습 또한 검난 역대 최상 뭐 이런 마필들이 그 뒤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최근에 입상에 성공한 경주마서부터 조금은 부진한 경주마까지 아주 다양하게 출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 좀 불안한 인기마로 어떤 인기마가 있을까요?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뉴캐슬은 한번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잉그란디어자마 좀 늦대는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경주 승급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녀석이 전 경주 모습을 지금 경주 장면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네. 경주 장면을 보면 초반에 굉장히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두권과 중위권, 후미권까지 그룹의 그
차이가 없이 네. 모두 뭉쳐서 4코너를 돌아 나온 이 상황이기 때문에 중위권 외곽으로 돌아났던 순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 녀석에게는 아주 절호의 편성 기회, 전개 기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조금은 정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뭉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취입 능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용이했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뉴캐슬이 직선에서 뒷심의 우위를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주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번 경주가 전 경주와 같이 선두권이 뭉치면서 자신의 취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선마 5등급과 국내선마 6등급의 차이는 레벨 차이가 분명히 스피드의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등급별 차이는 스피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바, 뉴캐슬이 보유한 스피드를 가지고 전 경주 같이 중위권 외곽으로 빠르게 선두권까지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모습을 여기서 연출할 수 있냐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나머지 국내선마 5등급에서 현재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뉴캐슬보다는 반치수 정도는 우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또 국내선마 5등급에서 그 우위의 스피드를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스피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뉴캐슬보다는 앞선 경주력들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뉴캐슬의 조교 장면도 지금 조교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조교 장면 전 경주보다 뭐 좋으면 좋을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필이 늦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란드 자마다 보니까 좀 더디게 성장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면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한 부담 중량 또한 전 경주 대비해서 3kg가 줄어든 52kg의 부담 중량으로 이 경주에 뛰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기승기술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52kg이기 때문에 누구를 태울지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 감량 기술은 뭐 선택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유한 지금 현재의 스피드를 가지고는 나머지 말들은 이겨내기는 인기도에 비해서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등급 승급전을 맞이하는 뉴캐슬을 조금은 불안한 인기마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는 또 어떤 경주마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송암강자도 입상 유력마가 되겠고요. 네. 저는 오히려 송암강자보다는 좀 인기도에 떨어집니다만은 좀 더 주목해서 볼 마필이 바로 벨라로라입니다. 전장경주, 즉 국내선마 5등급에 올라와서 이미 우승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물론 암말 한정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다음에 이번 경주는 암말 한정경주가 아닌 수거세마들이 이제 혼합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네. 암말 한정경주를 두 차례 뛰고 전 경주는 암말 한정경주가 아니었지만 아쉽게 3위를 했어요.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3위를 했는데, 자, 김동수 기수가 바로 4분의 3마신 차이로 3위를 했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 한 번 더 김동수 기수의 기회를 주는데, 김동수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있는 월요일 조교 장면을 한번 보시면 7점마방 국내선마 5등급의 드림슬루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이 드림슬루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게 되는데, 이 마필도 아마 당해 경주에서 인기 1위를 네.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드림슬루와 지금 병행훈련신 모습 보면 외곽에서 주폭 자체가 드림슬루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그동안에 벨라로라가 뭔가 활기도 부족했고 다리 쪽에 힘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에 반해 이번에는 굉장히 근육도 늘어난 모습 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벨라로라가 전 경주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에도 두 마리 정도를 더 소개시켜드리고 네. 싶은데요. 벨라로라 송항방자는 일단 기본으로 이 경주는 저는 보고 싶고, 샛별 아침이 있어요. 최근에 암말 한정경주에서 지금 4차례 연속 뛰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순발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특별한 선행형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기다라는 점이고요. 네. 한 마리 더 보면 46점 마방의 당찬 비상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마필도 최근에 보여주는 주력 자체가 그렇게 만만히 볼 녀석이 아니에요. 단지 아직까지 월요일 조교까지는 조교가 조금 약한 감이 있고 지구력을 보강하는 이런 패턴의 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력을 보강하는 패턴의 훈련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는 주력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을 본다면 요 녀석 샛별 아침 당찬 모습, 이 두 마필은 복병 마필로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3위를 기록한 벨라로라를 주목할 경주마로 선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샛별 아침과 당찬 비상, 이렇게 두 마필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해설위원과 함께 다양한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4인 4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상윤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엔 또 어떤 경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최근에 제주 경마가 부쩍 늘어나면서 제주 네. 경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주 경마에 대한 질문들이 꽤 오래됐어요. 이 질문들이. 근데 이제 누군가 답변을 해주시겠지 하고 저도 그냥 있었는데 답변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주 쪽을 한번 오늘 풀어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제주 경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주 경마 시행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경마는요, 1986년도 제주 조랑말이 천연기념일 347호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에 조랑말 경마 계획 시행안이 인가가 났습니다. 근데 90년 4월 20일 날 제주 경마공원이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해 10월부터 조랑말 경주가 시행이 됐고, 현재는 제주마와 한라마 경주로 분할이 돼서 경주를 시행합니다. 경주 출전 두수는 7두에서 10두까지. 하지만 이제 제주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면 대상 특별 경주, 그다음에 핸디캡 경주는 제주마에 한해서는 12두까지 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제주마 경주는 그냥 아무나 나 제주마니까 나 나갈래. 예전엔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주마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유전자 조사 기법을 통해서 등록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방법이 수십 개의 그 절차를 거쳐서 제주축산진흥원에 제주마로 등록이 돼요. 그게 유전자 검사까지 하니까 유전자 검사 외에도 그 뭐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등록을 하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릴 때 아무나 제주마다라고 하고 제주마라고 하고 뭐 나오니까 그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됐는데 너무 또 외래 잡종들이 들어오면서 제주마인 척하는 제주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가 무슨 제주마야? 아니잖아. 또 나 제주마 맞다니까. 아니잖아. 서로 이런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축산진흥원에 제주마로 등록된 말들만 경주에 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시비는 논란거리가 이제 되질 않게 됐죠. 반면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37cm 이상 마들을 이하 말들만 뛰게 돼요. 한라마라 하면 더러브렉과 제주마가 교배해서 나온 품종이 바로 이제 한라마인데 예전에는 135cm인가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37cm. 왜냐하면 제주마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135로는 너무 많이 퇴사가 많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137로 좀 완화를 해줬어요. 그 대신에 최고 검사라고 해요. 137이 넘으면 나가야 돼요. 경마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여름 휴장기, 겨울 휴장기 두 번 전에 최고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3, 6, 9, 12 분기별로 최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완화를 시켜준 것과 반면 또 최고 검사를 횟수를 늘리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최고 검사 하는 거 보면 그냥 자세 갖고 이렇게 대충 재거든요. 그러니까 1cm, 2cm는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한라마 최고 검사는 사실은 조금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만약에 보신다면 아마 저거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 이렇게 눌러서 하면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최고 검사 전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뭐 공공연한 팁이니까 최고 검사 전에는 뭐 급식량을 줄이죠. 말씀하신 또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나 봐요. 네, 다이어트 하면 지금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좀 검사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군대 입대할 때보다 신장이 거의 5cm가 좀 못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다이어트 안 했는데 나이 먹어서 뼈가 자꾸 칼슘 빠져나가서 그런지 저도 키가 자꾸 작아져요. 얘네들 또 밥을 좀 굶겨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한라마 같은 경우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또 한라마 뭐 앞으로 이제 뜰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좋은 한라마 같은 건 내보내기가 아쉬우니까 그런 편법들을 좀 쓰기도 하죠. 근데 편법이라고 할 건 없죠. 뭐 그 규정을 어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재는 측정 방법에서는 조금만 제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경주 체계 같은 경우는 제주마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합니다. 등급을 연령별로 2세마, 3세마, 4세마, 5세마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하고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을 350점 이하, 900점 이하, 900점 초과 이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경주 자체는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A점 이하라고 하고 B점 이하, 그다음에 오픈 경주 세 개 방식으로인데 A점 이하는 120점 이하, 300점 이하, B점 이하는 1,400점 이하라고 하고 오픈 경주는 1,400점 초과 방식으로 하고 경주 거리가 완전히 틀려요. 제주마는 좀 단거리 위주로 경주를 치릅니다. 그래서 6개 종류의 경주를 치르게 되는데 400, 800, 900, 1000, 1100, 1200m 이 6개 거리를 치르게 되고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더러브렛을 피를 물려받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중장거리까지도 소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라마 같은 경우는 900m, 1000m, 1200, 1400, 1600, 1700, 1800까지
경주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마는 좀 단거리 위주로 치르게 되고 한라마는 중장거리 위주로 경주를 치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별정 중량이 서울 이 더러브렉과 별정 중량 방식이 좀 틀려요. 별정 1 방식은 단일 중량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 별정 2형은 성별 차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별정 3형입니다. 성과 연령별 차등을 두게 되는 별정 3형 방식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별정 방식을 치르게 되고 서울과 이제 틀린 부분이죠. 네. 그리고 별정 경주 부담 중량 차이도 핸디캡 경주 부담 중량과 별정 경주 부담 중량이 제주는 같아요. 48kg가 최저 부중이고 서울은 이제 그 최고 상한선이 있는데 제주는 상한선이 없어요. 별정 중량도 상한선이 없고 특히 핸디캡에서 무제한으로 상한선을 준다라는 점에서 제주마 경마 같은 경우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뭐 73kg 막 부담정 이렇게 살인적으로 부여받고 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또 입상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력이 이 제주 토종 제주마들의 부담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제주 경마는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시행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잠깐 얘기하시면서 제주마와 또 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마와 한라마는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주마는 지금의 제주마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토하마, 삼척, 삼척마, 그다음에 토마, 괴하마, 토마, 삼척마 이렇게 괴하마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다음에 토마, 삼척마라고도 또 불리곤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모습은 90cm 정도로 굉장히 작았죠. 네. 국제학적으로 150cm 이하 말들은 포니종으로 분류를 하고 150cm가 넘으면 이제 중형마로 분류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포니종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이 90cm 이하는 언제적 얘기냐면 탐나국 예전에 우리가 예. 제주도를 그렇게 예, 탐나국이었을 때, 불렀었죠. 그러니까 네. 고려시대 이전에는 탐나국으로 따로 네. 하나 자기들 국가였잖아요.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탐나국에서 고려로 이 제주마들, 그 괴하마를 진상을 했다라는 기록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마가 그랬는데 이 제주마가 언제 이 현재의 제주마가 됐냐면 고려시대 때 이렇게 진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제주마, 과거 제주마가 괴하마로 그냥 유지가 돼 있었는데 몽고가 침입을 했잖아요. 네. 이 녀석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제주에서 몽고 말들을 가지고 갔는데 이 몽고 말들과 제주 그 괴하마가 교배를 하면서 나온 것이 현재의 제주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녀석들은 최고가 한 110cm, 몸 길이가 한 120cm 정도, 과거 괴하마보다는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1973년, 1258년 탐나국에서 고개를 이제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좀 더 큰 체구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농사일에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도가 네.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이제 수입된 개량 잡종 등과의 교잡에서 잡종마로 제주 혈통이 굉장히 문란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기물로 지정을 하고 네. 최근에는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더러브렉과 이 제주마가 더러브렉과 교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주마보다는 이제 또 커지게 되죠. 체구가 네.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크면 한라마의 체구 기준을 주지 않으면 뭐 체구가 들쑥날쑥 하다 보면 경주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체구 기준을 137cm로 두고 경주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요? 그때가? 원래는 이제 2020년도에 한라마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최종 이제 단체들의 반발이 많았죠. 네. 한라마의 활용 방안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워요. 한라마의 활용 방안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서둘러서 그 활용 방안을 생각지 않고 그냥 퇴출적으로 결론이 낸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제 한라마 경주가 없이 제주마 경주만으로 경주를 치르게 됩니다. 생산 이렇다 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을 꺼리게 되죠. 벌써부터 어차피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하는데 뭐 그 생산 노하우를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과거에는 한라마 경주가 제주마 경주보다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주마 경주가 훨씬 더 많았고 한라마 경주가 적었죠. 내년도에 이 방송 때문에 어제 그 제주팀에 전화를 해서 좀 네.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뭐 올해와 그냥 비슷할 것 같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역시 제주마 경주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생산자 입장 생산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들의 분위기를 느껴보면 2023년도 퇴출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퇴출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산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생산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100km 지구력 대회가 있어요. 승말을 하면서 100km 지구력 대회. 그러니까 100km를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말들은 죽어요. 100km 쉬지 않고 달리면. 근데 이 한라마들은 100km를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주파를 해낸 걸 국제 승마연맹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랍 쪽 말들이 한 154cm 정도 키가 되거든요. 아랍 쪽 말들보다 훨씬 더 좋다. 근데 단지 아쉬운 것이 한라마가 좀 크면 157cm, 155cm 이런 애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150cm 이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제 승마연맹에서는 150cm만 좀 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제주에 가면 한라마를 많이 타요. 근데 일부러 한라마를 타보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이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의 반동을 느끼면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라마는 반동이 좀 적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조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라마가 오히려 더 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라마 타가 좋고 여담입니다. 저희 딸내미도 승마를 또 오랜 기간 했었는데 제주만 가면 한라마 타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모든 말들이 사람들이 가면 도망가거든요. 한라마 제주마는 먼저 다가올 정도로 강아지 다가오듯이 그러니까 친화력이 굉장히 강한 말들이기 때문에 승용마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주마는 승용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승용마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 되는 건 아닌데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한라마는 승용마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고 지금의 승용마로 쓰는 말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원래 승용마는 너무 비싸니까 경주용 말들 중에서 순한 말들, 암말 위주로 순한 말들은 이제 승용마로 전환 사업을 해요. 저기 궁평목장 같은 경우에 가면 그 당시 프랑스에서 이제 그 부분을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승용마 전환 사업을 하는 그 기술자들이 와서 트레이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파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승마장들은 경주용 말들, 예전에 탔던 말들, 예전에 가면 궁평 가면 명문 가문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명문 가문은 이제 좀 성질이 난폭해가지고 잘 타는 사람들 위주로 주고 그랬는데 대통령도 우승했던 막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한라마나 제주마는 말굽이 굉장히 튼튼해요. 질병에도 강하고 그래서 편자가 필요 없어요. 그럴 정도로 강한 말들인데 육용으로만 이제 써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분유 이렇게 마유 이런 걸로 써야 되니까 한라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섣부른 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직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는데 이미 생산자들 쪽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입장이라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제주마와 한라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가 한편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마와 한라마 역사부터 차이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많은 그런 것 같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 제주에 놀러 가신다면은 한번 승마 체험장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꼭 한라마를 타보시면서 뭔가 한라마의 그 특징을 자세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경마에 대한 궁금증을 게시판에 올려주신다면 저희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인 사제 코너와 궁금한 시간을 함께 동시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해설에 도움을 주신 김상은 전문위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한파가 찾아오고요. 또 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자, 경마를 보실 때 이렇게 날씨 요서에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경마를 재미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